인천에서 작업을 오랫동안 하다가 한 11년 전에 강화로 이사 오게 되었는데, 강화에 와서는 이제 주로 그림을 그리다가도 이제 강화에 와서 목공도 하고 이제 조각도 하고 용접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장르를 이제 넘나들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박충훈이라고 합니다. 제 고향이 이제 백령도거든요. 백령도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입학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인천을 나오게 됐죠. 뭐 바로 이제 안양으로 가서 한 16년 정도 안양에 있다가 다시 인천을 왔지만, 인천은 뭐 저희 부모님이 이제 백령도 분이기 때문에 인천을 계속 오고 싶어 했었죠. 안양에 살고 있을 때도. 4학년 졸업한 후에 그 진로를 자신 있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3학년 마치고 이제 휴학을 하게 됐죠. 인테리어 일하는 업체에 들어가서 어느 날은 수원에서 하룻밤을 자거나 또 저녁 때는 서울에 가 있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을 2년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작업을 전혀 못했죠. 작업 못하고 복학을 해서 제가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제 그 배운 것이 주로 현실에 대한 작가의 역할, 이런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작업을 왜 하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 전에 4학년 때는 현실에 대한 그 이야기들,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 굉장히 잔악하고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그런 모습들을 작품에 담아내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때 초기에는 이렇게 깊이 사회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가슴에 와닿아서 그린 건 아니고, 이제 그 배운 대로 한번 그려보다가 캐테 쿨비츠의 파나 그 작품을 제가 보게 됩니다. 캐테 쿨비츠가 그 책에 말한 내용을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2년 동안 3학년 졸업하고 3학년 마치고 2년간 현장에 있을 때 하고, 그리고 4학년 때 선생님들한테 배운 그 사회적인 그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연결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캐티 굴비치가 한 얘기 중에 자기도 상류층이고 자기가 사람들을 가르치는 입장이고 민중이라고 할 수 없다, 자기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회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민중이고 민중이지 않고 하는 걸 가릴 수 있다. 이런 말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제가 노동 현장에 있었던 그 경험과 그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회적 철학, 예술 철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접목을 해서 작업을 이제 4학년 때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죠. 졸업해서도 그 사회에서의 경험했던 그 경험과, 그리고 학교에서 현발 출신들의 그 교수들의 그 가르친 그 이념과, 그것이 이제 제가 현실과 서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거죠. 이게 선후배 모인 동아리예요. 그 선후배 동아리가 이제 근교에 대성리라든가 이런 경기도 지역이나 서울 지역 가가지고 야외 스케치를
하면서 친목도 도모하고 또 자신의 이제 테크닉도 좀 늘리고 뭐 그런 동아리였는데 1년에 한 번씩 전시를 했어요. 이제 뭐 인천 공보관에서 주로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야외 스케치 했던 작품보다는 주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했던 작품들 그런 걸 이제 모아서 전시를 하게 됐죠. 졸업하고 이제 그룹을 하나 처음으로 결성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룹 이름은 따로 없고 역사 현장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92년 초에 서로 결성을 했습니다. 그때 5명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전부 이제 인하대 선후배들이 이제 모인 그룹이었는데 그때 첫 전시가 뭐였냐면 역사 현장전이라고 해서 역사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해서 매년 그 공부에 대한 것을 그림으로 옮겨서 매년 전시를 하자. 서로 이제 독서도 하고 서로 이제 그런 방향을 잡고 이제 같이 작업해서 전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첫 주제가 종군위안부전이었어요. 그때 종군위안부에 대한 신문 기사도 조금씩밖에 안 나왔어요. 그때는 사회적 주목을 못 받았죠. 그래서 이제 작업하는 사람들도 종군위안부에 대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종군위안부에 대해서 공부하고 전시를 하게 됐죠. 그 가가 갤러리는 신포동 그 중심에 있었는데, 시장 안에 있었는데, 저희가 전시한 이후에 이제 1, 2년 있다가 아마 폐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종군위안부전 할 때, 그 의욕들이 대단했죠.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0호 4점과 50호 한 점을 제작해서 이제 출품하게 되었고, 다른 회원들도 100호 2개, 3개 이렇게 열성적으로 작업해서 출품했죠. 그러니까 딱히 인천 주제 가지고 다뤘던 것들은 이제 1996년 정도 되죠. 96년, 97년 그때 인천 시청 그 앞과 뒤쪽이죠. 후문 쪽하고 그 중앙공원이라고 있어요. 앞에 그쪽에 있었던 붉은 마을, 그 이름이 굉장히 살벌하죠. 붉은 마을이라는 이정표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도로 표지명으로. 그 붉은 마을을 방문해서 사진 촬영하고 거기에 풍경들하고 거기에 나와서 놀던 어린아이, 엄마 옷을 입고 나와서 있었던 손에 상처가 있었죠. 상처 입은 어린아이를 항아리에 그렸던 작품들. 최근에 이제 인천 지역을 담아낸 작업을 했던 것은 2012년도에 백령도 프로젝트, 인천문화재단에서 주관했던 백령도 평화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이제 백령도의 이제 레지던시 프로그램, 초창기에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백령도를 많이 담아내게 됐습니다. 80년대는 이제 주로 대학생 시절이었으니까 주로 이제 2학년 때 83년도죠. 83년도에 미술학원 강사하면서 거기서 했던 작품들은 주로 그때 작업을 좀 많이 했었죠. 그때는 이제 두개골 있죠. 사람 두개골을 메주처럼 널어놓는다든가 어떤 거는 여러 가지 동물 형상을 그때 이제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때 프랑스 신구상회화가 세검정에 있는 서울미술관에서 전시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보고 굉장히 이제 감명을 받았어요. 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 색조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거기에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작품 이제 색채는 화려하고 그리고 이제 도상들은 약간
기괴하고 무섭기도 했죠. 왜냐면 두개골을 메주처럼 여러 개를 매달아 놓고 거기서 이제 피가 이제 떨어진다든가 아마 그런 작품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자신에 대한 그 고독, 힘듦, 고통 이런 것들이 아마 작품에 표현됐던 것 같아요. 그 기법이나 이런 것들은 프랑스 신구상회화 거기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런 과정 통해서 이제 86년도에는 주로 어떤 걸 그렸냐면 그때는 복학해가지고 주로 추상을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그때 보면 캔버스를 여러 개 연결하거나 아니면 칠판 있죠. 버려진 칠판을 주워다가 길거든요. 대학교 그 칠판은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한 4m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주워다가 거기다 이제 주로 어떤 걸 그러냐면 막 우주에 막 떠있는 뭐 어떤 형태들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뭐 달이니 이런 게 아니라 그 허공에 막 떠돌아다니는 어떤 도너츠 모양의 뭐 형태들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렸고 또 어떤 거는 뭐 캐비넷을 주워다가 거기 구멍을 뚫어서 파이프를 휘어가지고 거기에 꽂아 놓는 작업을 설치 작업을 하든가 뭐 이런 이것저것 다양한 작품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다라는 게 떠오르지 않는 그러니까 약간 공중에 떠 있는 상태의 작품들이었죠. 그때. 그리고 이제 졸업할 때 그 4학년 때는 이제 분명했죠. 정치 관련된 작품 또는 그 농촌 소가 막 부르짖고 있는 거, 농부가 쓰러져 있고 뭐 이런 작품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상을 받았던 작품들 뭐 침묵으로부터 뭐 마스크를 쓰고 행렬하고 있는 거 이런 작품들 약간 우울하거나 약간 좀 비참하거나 억압당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주로 작업을 했죠. 능곡동에 후배가 작업실을 얻어서 거기서 이제 성당 미술 그 납품하는 그 작품을 하게 됐어요. 그 친구를 알게 돼가지고 그 동네에 작업실 하나 축사를 하나 얻어가지고 이주하게 된 거죠. 창문 열면 맨날 보이는 게 소고 출입문 열어도 소고 소가 주변에 계속 같이 살게 된 거죠. 그 놀라웠던 거는 사실 출퇴근하면서 그 택지 개발을 하는데 한 마을 전체를 한 집도 남김없이 다 부셔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규모 개발이 아니라 그 수백 년 내려온 전통 있는 마을들이 바로 사라지는 거예요. 아파트는 필요한 건 줄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마을 그 바깥에 뭐 논도 많고 대평원이거든요, 사실. 시흥 평야가 좀 넓어요. 그곳에 아파트가 세워지질 않고 그 야산 밑에 쭉 모여있는 마을을 전체를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이제 아파트를 들어 쓰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개 있죠. 진돗개 작품을 돼지하고 이제 믹서해가지고 이 돼지가 하나의 어미개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합해가지고 작품을 많이 하게 됐고 소도 이제 우리 그 작업실에 있는 일소였는데 제 작품에 등장하는 소들은 다 일소들이에요. 일소들이라서 그 뿔을 보시면 한쪽이 깨졌거나 약간 대칭이 아니거나 그런 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고 전통찻집을 하게 돼요. 전통찻집을 이제 한 4년 반 할 때 그때 이 철거 지역 그 전통찻집 그거 연관에 있는 폐가를 돌아다니다가 수집을 하는 그 과정에서 철거 지역의 철거 지역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한 마을이 소거된다든가 그러면서 작품이
이제 철거되고 파헤쳐지고 하는 작품들을 이제 하게 되죠. IMF 직전이라 손님이 없었기 때문에 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정각을 하게 돼요. 돌 작은 거, 한 가로 세로 6cm짜리 그거부터 시작을 해요. 그걸 이제 정각칼 사다가 깎기 시작해요. 그 주제들은 다 철거 지역에서 만났던 여러 가지 도상들이에요. 다 뭐 거기서 만났던 민들레, 거기서 만났던 제비들, 제비지, 철거 포크레인이 뭉개버리는 그 집에 처마에 있는 제비집이라든가 그 전봇대 그 전기줄에 있는 제비들 이런 것들이 도상이 돼서 작업을 하게 하는데 하나씩 하나씩 찍기 시작해요. 몇 월 며칠 그걸 인주 묻혀서 찍기 시작하는데 점점 그 돌이 점점 커지고 다양해지죠. 그러다가 돌판각은 돌을 구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굉장히 한 6, 7년 전 같은데 해남에서 돌을 가져오는데 해남에 옥매산이라고 있어요. 옥이 많이 매장됐다고 해서 옥매산이 있는데 거기에 옥돌이 이 채굴 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채굴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재료를 수급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돌판각을 접게 돼요. 이 철에 대한 애정을 갖기 시작한 거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경남 통영에서 이제 작업했을 때 이제 계기가 됐었는데 한 6, 7년 된 것 같죠. 그때 공공미술 프로젝트 하면서 철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다루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작업을 하면서 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쇠 중에서도 가장 녹이 쓰는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잘려나간 쪼가리들을 쉽게 붙이거나 뭐 가공하기가 쉽다는 걸 이제 재료에서 많이 알게 됐죠. 그전엔 나무를 많이 달았었는데 나무는 복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쇠는 그 굉장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쇠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 그 평화 프로젝트를 통해서 접경 지역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고민했었거든요. 작품도 많이 했고. 근데 그거를 철로 이제 작업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경계선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2년 전에 개인전을 열었죠. 그거는 이 버려진 나무가 있어요. 버려진 침목이죠. 보통 그 침목이 펜션에서 바닥에 까는 바닥용으로 쓰던 것들이 썩어가지고 이제 땔감으로 버려지는 건데 사실 땔감도 그게 이제 어렵죠. 왜냐면 그게 안 좋은 중금속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몸체로 이용하고 그 쇠도 고물상에서 녹슨 철을 또 구해와요. 그래서 그거를 조각조각 연결해가지고 이제 두상을 만들어서 서로 접합을 하죠. 그래서 접경 지역 사람들을 표현하는데 소외당하고 버려지고 그 우울하고 하는 그 전체적인 그 분위기하며 그 심정들을 재료하고 그 형태에 이제 많이 담아내려고 애를 썼죠. 이제 그 작업을 주로 몇 년간 해왔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버려진 그 곡괭이 같은 거나 농기구 있잖아요. 이제 그게 다 달아 없어가지고 고물상으로 이제 고철로 팔아버린 것들 그런 걸 다시 사다가 거기에 이제 곡괭이에 스테인리스 꽃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 노동을 약간 승화시키는 작업들을 지금 작년까지 좀 해왔죠. 이제 또 앞으로는 그런 사라지고 보듬어져야 될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철, 나무와 이렇게 결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면 작업도 이제 또 해 나갈 생각이에요.